살면서 문득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치열하게 앞만 보고 달려왔고 남들만큼 살기 위해 애썼는데 정작 거울 속에 비친 나는 어딘가 모르게 슬퍼 보이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사는 게 왜 이렇게 무겁기만 할까? 이 질문은 비단 우리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인류의 가장 지혜롭다는 심리학자들도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삶의 지혜에서는 마음의 병을 고치는 3명의 의사, 프로이트, 융, 그리고 아들러가 내놓은 3가지 대답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특히 마지막에 전해드릴 아들러의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까지 당신을 짓눌러왔던 삶의 무게를 덜어내고 남은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가게 할 열쇠가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그들의 대화에 귀 기울여 보시죠. 첫 번째, 욕망의 감옥과 그림자. 프로이트와 융. 먼저 심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욕망이 억압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참고 사는지 생각해보세요. 사회적인 체면 때문에, 부모라는 이름 때문에, 혹은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우리는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수많은 욕망을 꾹꾹 눌러 담습니다. 프로이트는 말합니다. 당신이 억누른 그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의식 깊은 곳에 숨어 있다가 꿈으로, 불안으로, 혹은 이유 모를 통증으로 변해 당신을 괴롭힙니다. 듣고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우리는 평생 본능과 도덕 사이에서 줄타기하며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프로이트의 말대로라면 우리는 영원히 욕망의 포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란 그저 환상일 뿐이라는 그의 말은 어쩐지 우리를 더 절망스럽게 만듭니다. 여기 또 다른 천재, 칼 구스타프 융이 등장합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닙니다. 사람이 불행한 건 진짜 자기 자신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입니다. 융은 우리 마음속에 그림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나의 지질함, 질투, 나약함, 그리고 악의. 우리는 빛나는 모습만 나라고 믿고 싶어 하지만 그림자 또한 분명한 나입니다. 융은 말합니다. 그림자를 외면할수록 그것은 더 짙어져 당신을 쫓아다닐 겁니다. 당신의 어두운 면까지 끌어안고 화해할 때 비로소 당신은 온전해집니다. 참으로 깊고 심오한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안의 밑바닥을 있는 그대로 마주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세상과 싸우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바로 못난 나 자신을 인정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쯤 오스트리아의 한 작은 거인이 나타납니다. 바로 알프레드 아들러입니다. 그는 앞선 두 사람과는 전혀 다른 충격적인 답을 내놓습니다. 당신이 불행한 건 과거의 상처 때문도 아니고 억눌린 욕망 때문도 아닙니다. 당신이 불행한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그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들러는 말합니다. 인간은 과거에 의해 떠밀려 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미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많은 분들이 중년이 되면 지난 날을 후회합니다. 부모님만 잘 만났더라면,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린 시절 상처만 없었더라면. 하지만 아들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고통스러운 건 과거의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그 과거를 핑계 삼아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당시엔 너무나 파격적이었습니다. 운명의 열쇠를 신이나 부모가 아닌 바로 나 자신에게 쥐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들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 그 자신이 산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구루병을 앓아 걷는 것조차 힘들었고 형보다 모든 면에서 뒤처졌습니다. 학교 선생님은 아버지에게 이 아이는 구두 수성공이나 시키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했죠. 친구들은 그를 따돌렸고 그는 깊은 열등감 속에 살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나는 원래 안 되는 놈이야라며 주저앉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들러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왜 남들이 내 가치를 정하게 두는가? 왜 나는 남의 기대에 맞춰 살아야 하는가? 그는 열등감을 핑계가 아닌 도약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자신의 약한 몸을 고치기 위해 의사가 되었고 마음을 고치기 위해 심리학자가 되었습니다. 아들러의 명저, 자아의 의미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열등감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 열등감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어떤 꼬리표를 붙이고 있나요? 공부를 못해서 난 머리가 나빠. 사업에 실패해서 난 무능해. 아들러는 이것을 삶의 거짓말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머리가 나쁜 게 아닙니다. 실패가 두려워 노력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무능한 게 아닙니다. 다시 도전했다가 또 상처받을까봐 무능한 사람으로 남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이 도전하는 것보다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예민하다, 유난스럽다는 말을 듣고 자란 그녀는 늘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회의 시간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나대지 말자며 입을 다물었고 SNS에 글 한 줄을 올렸다가도 남들이 비웃으면 어쩌지? 하는 마음에 지워버리곤 했죠. 그녀는 착한 사람이었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외로웠으니까요. 그러다 그녀는 아들러의 심리학을 접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그 예민하고 섬세한 감정을 숨기는 대신 이야기로 풀어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래요. 제 마음을 어떻게 알고 쓰셨나요? 하며 위로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녀의 예민함은 결함이 아니라 세상을 깊게 바라보는 재능이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예민함으로 타인에게 기여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그녀는 남들의 시선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아들러는 말합니다. 행복해지려면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삶의 의미는 타인에 대한 공헌에 있다. 거창한 봉사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끓인 된장찌개로 가족이 따뜻한 한 끼를 먹는 것, 나의 작은 미소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피로를 덜어주는 것,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가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프로이트는 우리에게 숨겨진 욕망을 보게 했고 융은 우리 안의 그림자를 보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러는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간곡히 말합니다. 지나온 과거가 당신을 결정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겪은 상처가 당신의 미래를 정의하게 두지 마십시오. 오직 당신만이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이 50이든 60이든 70이든 상관없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던 짐을 내려놓고 내가 선택한 의미, 내가 세상에 보태는 작은 친절에 집중해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죽을 때까지 두 가지를 찾아 헤맵니다. 하나는 내가 쓸모있다는 느낌, 다른 하나는 내가 있을 곳, 소속감입니다. 이 두 가지는 남이 주는 상장이 아닙니다. 당신이 용기를 내어 이게 진짜 나야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땀 흘리는 그 순간 당신의 삶은 비로소 당신의 것이 되고 환하게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남의 눈이 아닌 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삶의 지혜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